안녕하세요. 땅끝부부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저는 뱃살이랑 허벅지 살이 너무 잘 안 빠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드리는 허벅지랑 종아리가 잘 안 빠지는 부위라고 하네요. 사람마다 잘 안 빠지는 부위가 다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솔직히 뱃살은 겨울이고 여름이고 헐렁한 티셔츠를 입으면은 가려지긴 하는데 다리는 또 여름에 긴 바지만 입을 순 없잖아요. 그게 잘 안 되는 부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무리 오드리한테 신혼 때부터 너 다리 말랐으니까 자신감 가져도 돼 라고 말해도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건지 다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저희가 TV는 잘 안 보는 편인데 그래도 가끔 TV 틀면 아이돌들 나오잖아요. 요즘 왜 이렇게 다 예쁘고 멋있어요. 근데 또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근육 잡힌 다리가 더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또 나라마다 미의 기준이나 문화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만 받지 마세요. 저랑 오드리도 솔직히 평생 잘 안 빠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빠지기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허벅지 살을 빼면서 실제로 도움이 됐던 방법들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사실 허벅지 살이라고 다 같은 살이 아니에요.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살, 지방 자체가 찐 분들이 있고 이걸 지방형, 또 어떤 분들은 근육이 쪄서 살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근육형.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부종 때문에 살찐 것처럼 또 보여지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부종형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세나 골반이 틀어져서 결국에는 그게 살로 간 분들도 있어요. 이걸 자세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오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형에 가까웠어요. 대부분의 허벅지 살찌신 분들은 이 유형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지방형인지 또는 근육형, 부종형인지는 이렇게 집게 손가락을 들어서 허벅지 살을 이렇게 집어보세요. 잘 집어지고 살이 말랑말랑하다면 지방형에 가깝고 아니라면 근육, 부종형에 가까운 거예요. 쉽죠? 지방형이신 분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학생분들 또는 직장인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데 대체로 다리가 곧은 편이시고 살이 말랑말랑한 게 특징이에요. 오드리랑 저도 신혼 때 여유가 없어서 원룸에서 살 때 특히나 이 허벅지 살이 많이 쪘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급하게 저렴하게 먹느라고 인스턴트나 탄수화물 중심의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이 지방형의 가장 큰 원인은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운동량 부족과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 그래서 지방형이신 분들은 운동의 비중, 특히나 유산소뿐만이 아니라 간단한 하체 근력 운동도 병행해 주시면서 식사하실 때는 인스턴트를 최대한 줄여주시고 탄수에 대한 집착을 버리셔야 돼요. 말은 쉬운데 현실은 어렵겠죠? 그래도 너무 걱정만 마세요. 사실 이 지방형이 제일 그나마 빨리 빠지는 편이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근육형에 가까웠어요. 이건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오래 서 있거나 걷는 직업이신 분들 그리고 굽이 높은 구두를 오래 신으시는 분들께 자주 나타나요. 유전적인 부분은 호르몬의 영향도 있지만 골격, 체형 구조상 허벅지가 체격에 비례해서 함께 발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근육형이신 분들은 살이 단단한데 이걸 다 뺀다고 근육을 모조리 빼버리겠다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것보다 이 근육을 더 이상 발달시키지 않으면서 다듬어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육을 너무 급하게 빼버리면 대사도 낮아지고 살의 탄력도 없어지고 오히려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니까 이 근육을 다듬어주는 방법으로 꼭 접근하셔야 돼요. 우선 근육형이신 분들은 과하게 무거운 걸 드시거나 고강도 하체 근력 운동 등은 피해 주시고 운동 전후로 하체 종아리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식습관은 단백질 중심의 식사보다는 식이섬유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시다면 오래 서 있거나 걷기 또는 높은 굽 구두 등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음은 부종형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오드리는 지방형 플러스 부종형 허벅지 살인데 이 유형은 대부분 체내 대사가 저하되신 분들께 자주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손발이 차갑거나 저녁만 되면 붓고 종아리가 땅땅해지고 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먹은 거에 비해서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께 이런 부종형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부종형에서 가장 피해야 할 거 바로 맵고 짜게 먹는 거예요.
저희도 예전에 여유가 없어서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었는데 그때 특히나 많이 부었던 것 같아요. 이 부종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또 그게 살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종형은 오래 앉아 있거나 서서 한 자세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타이트한 스키니진 많이 입으시는 분들, 그리고 다리 꼬기 오래 하시는 분들께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부종형은 맵고 짠 거 최대한 적게 드시고 대신에 칼륨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셔서 나트륨을 배출시켜 주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도 필수예요. 지금 혹시 영상 보시면서 누워 계신가요? 지금 누워 계시는 분들은 종아리를 베개 같은 거에 받치시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해서 누워보세요. 이게 다리 종아리 붓기 뺄 때 정말 효과 좋아요. 완전 강추. 그리고 마지막은 자세형인데 이게 사실 지방형, 부종형으로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유형이에요. 막상 자신이 허벅지에 살만 많은 줄 알았는데 살을 걷어내니까 다리나 골반이 틀어져 있는 분들 많이 보았어요. 이게 왜 안 좋은 거냐면 짝다리나 다리 꼬기를 자주 해서 다리가 뭐 O자형이나 X자형으로 휘어지면은 운동을 해도 근육 발달이 늦어지고 효과도 잘 안 나타나고, 그래서 살이 더 많이 축적되고 혈액순환도 잘 안 돼서 노폐분이나 독소가 골반이나 하체 쪽에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살 빼기를 검색하시면은 골반 교정이나 하체 스트레칭이 자주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 거예요.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평소에 짝다리나 다리 꼬기 같은 거 최대한 피해 주시고, 누워서 휴대폰 하실 때도 구부정한 자세로 하지 마시고 계속 바른 자세를 인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칭도 자주 해주시고 상하체 밸런스 있게 운동해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허벅지살 유형은 우리 몸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오드리도 그랬고 저도 근육형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지방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꼭 참고하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해결법을 찾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기본이다. 다리살은 찔 수밖에 없는 부위예요.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지방 분해 활성도도 가장 낮고, 여성은 출산 수유를 위해서 뇌에서 지방을 허벅지에 찌우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받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허벅지살 뺄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가 응원할 테니까 꼭 허벅지살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허벅지살 때문에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영상 보시면서 편하게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